자, 그 다음 이제 가우스 기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가우스 기호가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학창 시절의 가우스 기호는 정말 저희한테 학생들의 공포의 대상, 이거 시험에 이건 뭐냐 싶은 이런 기호죠. 그래서 좀 고난도 문제로 많이 분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최근 교육과정에서는 가우스 기호가 빠졌습니다. 그 기호를 다루지 않는 걸로 이제 바뀌어서 실제로는 다루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교육과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일단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포함돼서 가르쳤던 내용이어서 그냥 저는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우스 기호가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등장한 게 언제냐 라는 데는 르장드르 공식이라고, 이 수학자 르장드르가 실수의 정수 부분을 정의하는 것으로 가우스 기호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게 1798년 18세기 말이죠. 그때 이제 르장드르 공식이 뭐냐, 옆에 있는 건데요. 이거 기호 자체가 좀 많이 어렵네요. 그냥, 저런 공식을 쓸 때 가우스 기호가 나타났다 정도로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n 팩토리얼 안에 있는 p의 그 배수의 개수?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구하는 공식으로 만들어낸 건데, 뭐 저렇게 하는구나 정도로 그냥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 기호라는 말처럼 이제 가우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썼다는 거죠. 그래서 르장드르 공식에는 지금 같은 기호를 쓴 건 아니고 실수의 정수 부분을 저렇게 구하자라는 어떤 의미로 이제 썼다가 가우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호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우스는 2차 상호법칙 증명할 때 가우스 기호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2차 상호법칙이 뭐냐라는 또 질문이 있을까봐 제가 원문, 그 2차 상호법칙이란 말도 좀 어려운데요. 쿼드래틱 레시프로시티라고, 이거를 2차 로우 오브 쿼드래틱 레시프로시티니까 2차 상호의 법칙이다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 말 자체도 좀 어려운데요. 그냥 제가 읽어만 드리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와 Q가 서로 다른 홀수, 소수일 때, 르장드르 심벌을, 위에 있는 르장드르 어떤 식의 심벌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P분의 Q의 가로라는 게 이제 르장드르 심벌이겠죠. 어떤 땐 1이고 어떤 땐 마이너스 1인데, 1일 때는 n제곱이 q와 모두 p로 같을 때, p로 나눴을 때 q가 나머지로 나왔을 때를 1로 보고, 아니면 마이너스 1로 하자라는 이런 르장드르 기호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p분의 q의 르장드르 곱하기 q분의 p의 르장드르 곱하기 p분의 q 르장드르가 마이너스 1에 2분의 p 빼기 1, 2분의 q 빼기 1승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인데, 물론 정의상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럴 때 소개가 됐구나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우스 기호를 공부할 때는 이런 내용은 저희가 전혀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처음에 쓰였다라는 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냥 갖고는 왔는데, 네, 역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닥함수라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바닥함수하고 천장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기호를 보시면은 가우스 기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는 아래쪽으로 꺽쇠가 있고요, 천장함수는 위쪽으로 꺽쇠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가우스 기호는 위아래 다 꺽쇠가 있는 것인데, 근데 요거는 이제 가우스 기호가 그 실수의 정수 부분을 언급하기 위해서 처음에 나왔는데, 언급하는 와중에 두 가지 종류로 언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가우스가 처음에 얘기했던 가우스 기호는 실은 바닥 함수다. 그러니까 x 이하의 최대의 정수를 나타내는 기호로 가우스 기호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x 이상의 최소의 정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천장함수라는 기호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영어도 나오고 뭐 집합기호에다가 새로운 기호가 나와서요. 저희가 이런 경우 수학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이 수학이 실은 기호의 학문이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뭔가의 정의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근데 정의 자체가 좀 불편합니다. 이걸 외워서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천장함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3의 천장함수 이렇게 위가 꺽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얼마죠? 1.3 이상의 최소의 정수란 뜻입니다. 이게 잘 보시면 정의가 x 이상의 어떤 n인데 그것들 중에 최소인 것이다 라는 것이니까 1.3보다 이상의 최소의 정수는 2죠. 1.3보다 크면서 정수가 되는 것 중에 최소인 건 2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1.3의 바닥 함수, 영어로는 플로어 함수라고 하고 천장 함수는 셀링이라고 하죠. 천장이 셀링이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1.3에 이게 가우스 기호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가우스 기호라고 쓰는 게 실은 바닥 함수인데요. 1.3 이하의 최대의 정수니까 1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음수가 들어갔다고 하면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 1.3의 천장함수라고 하면 마이너스 1.3보다 큰 최소의 정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1.3의 가우스 또는 바닥 함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3보다 작으면서 최대인 정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을 따다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정수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를 따져 가지고 이렇게 판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 기호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실수를 어떤 x라는 실수를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쓰게 되는데요.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소수 부분이요, 그냥 마른 소수 부분이 있지만 엄밀하게는 양의 소수 부분이거든요. 양의 소수 부분이 돼서 이걸 양수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예를 다시 한번 보자면 1.3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0.3이라고 써야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1.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0.7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수 부분이고 이게 소수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소수 부분은 양의 소수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음수인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앞에 있는 그냥 정수만 딱 따다 쓰면 안 되고요. 뒤에 소수 부분을 양수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소수 부분은 하나 더 적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2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것이고요. 그래서 가우스 기호는 정수 부분을 가리키는 기호고 바닥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우스 기호는 바닥 함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또 복잡한 식들을 제가 좀 적어 놨는데요. 가우스 x가 n이 나왔을 때 그것을 등식을 통해서 또는 부등식을 통해서 가우스 기호를 제거하고 쓰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가우스 x가 n이 나오면은
x는 n 더하기 알파라고 쓸 수 있다는 거고, 알파는 말씀드린 대로 양의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0 이상이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 n 자체가 가우스 기호이기 때문에 이 n 자리에다 가우스 x를 살짝 바꿔서 넣으시면요, 가우스 기호를 남기고 알파를 이항시켜서 가우스 x는 x 빼기 알파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우스 기호를 없애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등식을 이용해서 없애는 방법이죠. 알파라는 소수 부분을 만들어 놓고 가우스 x 대신에 x 빼기 알파라고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부등식 방식인데요. 가우스 x가 n이라고 하면은 x는 n보다는 크고요, n 더하기 1보다는 작아지는 이런 범위 안에 있으니까 가우스 x를 n 대신 집어넣고 나서 가우스 x를 가운데다 놓고 부등식을 다시 바꿔 쓰면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가우스 x가 x보다 작다라는, x 이하다라는 어떤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1번 부등식이죠. 두 번째 부등식, x가 가우스 x 더하기 1보다 작으니까 가우스 x는 x 빼기 1보다는 크다라는 두 번째 부등식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묶어서 가우스 x 대신에 x 이하에서 x 빼기 1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으로 가우스 기호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가우스 기호를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저희가 가우스 기호를 표현하는데 적절할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 등식으로 바꿨을 수도 있고 부등식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 정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시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실 텐데, 그냥 내용 자체는 상식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수식 때문에 어려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의미상 저렇게 쓸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틈틈이 활용하는 식으로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도 있겠죠. 방금 전에 가우스 기호는 어떤 수의 정수 부분을 나타내는 기호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걸 이제 톱니함수라고 부릅니다. 톱니함수는 x가 중괄호라고 하죠. 중괄호 기호를 쓰고요. x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은 소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가우스 기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중괄호 x, 톱니 소수 부분은 x에서 가우스 x를 뺀 것이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가우스 기호의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런가 보다, 뭐 저렇게 하면 되겠지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러면은 뭐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한번 내용들을 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맞는 거 골라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6개의 문제가 있는데 한번 풀어보시고 잠시 후에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양의 소수 부분을 왜 분리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 계속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배수의 개수를 가우스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계속 그거 생각하느냐고 선생님 설명을 좀 놓친 것도 있습니다. 재밌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저도 저 학창 시절에 가우스를 그냥 뭐랄까 어려운 고난도 문제 또 이제 등급 가르는 문제 형식으로만 접근하게 돼서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우스가 가진 어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몫이라든가 배수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의 가우스, 그러다 보니까 정수 소수 부분, 이 정수 소수 부분은요 나중에 로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표와 가수라는 이름으로 옛날에는 다뤄졌었는데 그게 이제 로그를 씌웠을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폭넓게 앞으로 정수 소수 부분을 나누고 수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떤 이점을 가지게 되는가를 나중에 로그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왜 나눴는지에서 몫을 찾고 나머지를 찾은 거구나 정도랑 연결시키는 게 일단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고, 차차 그 활용은 정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활용들이 다 후대에 또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저희가 그 풍부함에 대해서는 아직 논하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한번 접해보시고 음미하시면서 하나씩 또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